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어지러우시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분석하여 앞으로 어떤 에너지 정책을 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무려 5개의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에너지에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후 4월 초까지 총 11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본인 행정부의 큰 축이 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각각의 행정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행정명령은 미국 에너지 해방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풍부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보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의 규제는 이러한 자원 개발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높였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정부 소유 땅과 해역에서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장려합니다. 히토류 광물을 포함한 비연료 광물의 선도적 생산자이자 가공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립합니다. 모든 국가의 영토에서 풍부한 양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보장합니다.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공평한 규제 경쟁 환경을 보장합니다. 기후 관련 재정 위험, 청정 자동차 및 트럭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등 이전 행정부에서 서명한 특정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허가 방식을 통해 에너지 우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기존 규제 결정에서 사용되던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계산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모든 기관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 또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을 통해 배정된 자금 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 자금도 포함됩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합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광물 우위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질조사국의 중요 광물 목록 업데이트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우라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광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요구했으며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를 통해 미국 내 광물 채굴 및 가공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산업과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건전한 국가 전력망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근시안적인 정책은 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혁신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는 점점 높아질 텐데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위협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국 관리자는 가솔린 공급의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연중 E15 가솔린 판매를 허용하는 비상연료 웨이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면 E15 가솔린은 가솔린에 에탄올을 15% 혼합한 연료입니다. 에탄올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휘발성이 커지는데 이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을 생성해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래 E10 가솔린은 연중 판매되지만 에탄올 함량이 더 높은 E15는 여름철에 판매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각 기관은 미국 서부해안, 미국 북동부 및 알래스카를 통한 에너지 공급, 정제 및 운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토를 보호하고 해외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전기, 연료를 획득 및 수송하는 국방부의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북동부 및 서부 해안 지역의 불충분한 인프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국제환경협정에서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이 가입한 많은 국제협정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국가로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흘러가게 합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여러 국제협정에서 탈퇴합니다. 파리협정을 포함해 UN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체결한 모든 협정을 탈퇴하고 미국 국제기후재정계획을 즉시 폐지합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채택된 국제기후협정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에도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번에도 취임 직후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네 번째 행정명령은 외측 대륙붕 모든 지역의 해상풍력 임대 일시 중단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임대 및 허가 관행 검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대륙붕 내 모든 지역에 대한 풍력에너지 임대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해상 대륙붕은 미국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해양지역으로 해상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바다구역입니다. 이 지역의 신규 또는 갱신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중단되지만 기존 계약된 프로젝트는 우선 유지됩니다. 또 각 기관장들의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육상 또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새롭거나 갱신된 승인, 통행권, 허가, 임대 또는 대출을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평가는 간헐적인 풍력 발전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폐쇄된 풍력 발전기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철거도 고려합니다. 다섯 번째 행정명령은 알래스카의 특별한 자원 잠재력 발휘입니다. 알래스카에는 에너지, 광물, 목재 등 미개발된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이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미국의 세계 에너지 지배력도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전 행정부의 자원 개발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 즉 LNG의 개발, 판매 및 운송을 우선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액화 플랜트, 수출 터미널 등 엄청난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연안평야 석유 및 가스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임대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행정명령은 국가에너지 지배위원회 설립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리스 컨덴세이트, 천연가스액, 정제 석유 제품, 우라늄, 석탄, 바이오연료, 지열, 수력, 필수 광물 등 미국이 가진 풍부한 천연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로 인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NEDC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다음 조치에 대해 조언합니다. 1번, 전력 생산 용량의 신속하고 대폭적인 확대. 2번, 에너지 인프라 승인 절차 촉진. 3번, 뉴 잉글랜드,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등 천연가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네 번째, 폐쇄된 발전소 재가동. 다섯 번째, SMR 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가동 추진. 일곱 번째 행정명령은 주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미국 에너지 보호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중요 광물 및 원자력 에너지 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불법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국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현재 많은 주 정부가 과도하게 에너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는 기후변화 강탈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물기 위해 에너지 생산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소급 부과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량에 불가능한 상한선을 적용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 각지의 에너지 비용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지되어서 안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내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모든 주의 법률 중 위헌이거나 연방법보다 우선한 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환경정의, 탄소 또는 온실가스 등과 관련된 주법 식별을 우선시합니다. 여덟 번째 행정명령은 아름답고 깨끗한 미국의 석탄 산업 부흥을 위한 조치입니다. 석탄은 비용 효율적이며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석탄 자원은 수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고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잉여 자원을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한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서도 석탄 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석탄 생산을 저해하는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국내 석탄 이용을 장려하며 미국산 석탄 수출을 늘릴 것입니다. 석탄 매장량 및 채굴에 대한 장애물을 평가하고 민간 공공주체가 이 석탄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주얼 장관이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기 전까지는 연방 토지 내 새로운 석탄 개발 임대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함으로써 석탄 임대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연방 석탄 임차인의 로열티율 인하 신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 및 석탄 기술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고 미국산 석탄에 대한 국제 구매 협정 체결을 촉진해야 합니다. 철강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 및 야금용 석탄을 2020년 에너지법에 따른 중요 물질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면 연방 지원이 강화되고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석탄 발전 인프라가 이용 가능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 데 적합한 지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석탄 기반 인프라 확장에 대한 잠재력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자재, 배터리 소재, 탄소 섬유, 합성 흑연 및 인쇄 소재 등 석탄 부산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 전력망의 신뢰성 및 보안 강화입니다. 최근 미국은 엄청난 전력 수요 급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증가는 기존 전력 용량 문제와 맞물려 국가 전력망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혁신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력망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력망은 장기 운영이 가능한 안전하고 여유 있는 연료 공급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명령을 신속히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합니다. 전력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찾기 위한 분석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특정 발전소가 이런 전력 부족 우려 지역에 위치하고 전격 용량이 50메가와트를 초과할 시 정부는 이 발전소의 폐쇄나 연료 전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석탄 및 가스 기반 발전소들이 친환경 규제나 비용 문제로 폐쇄하거나 연료를 전환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이 전력망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열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 에너지 증진을 위한 특정 고정에너지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은 국가 전력망의 신뢰성 확보와 저렴한 전기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석탄 발전소에 요구되는 무리한 배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7일 환경보호청은 기존 수은 및 대기 독성 물질 기준 규칙을 더 엄격히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규칙을 구현할 수 있는 배출 제어 기술이 아직 없고 준수일인 2027년 7월 8일까지도 완성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석탄 화력 발전소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발전소 폐쇄, 일자리 감소, 전력망 위험, 해외 에너지원 의존도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부록 1의 특정 고정 오염원에 대해 새 규칙 준수일을 2년 면제시켰습니다. 부록 1의 특정 고정 오염원이란 47개의 발전소 리스트이며 대부분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즉,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새 환경 규제 부담으로 인해 폐쇄하지 않도록 2년간 이 규제를 유예한 것입니다. 마지막 행정명령은 미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로 기반 규제 예산입니다. 이전 행정부는 역사상 그 어떤 행정부보다 더 많은 규정을 추가했고 이런 규제 기관에 의한 거버넌스 체제는 에너지 산업을 1970년대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구식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에너지 산업에 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에너지 생산 규정의 일몰 조항을 포함해 해당 기관이 규정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조건부 일몰일은 이 일몰일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규정이 효력을 잃는 날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규정이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각 적용기관은 2025년 9월 30일 전에 발효되는 일몰규칙을 발행합니다. 각 적용 규정의 조건부 일몰 날짜는 일몰규칙 발효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신규 규정에 대해서는 최대 5년 뒤를 조건부 일몰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몰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대중으로부터 각 규정의 장단점에 대해 피드백을 듣고 적용기관이 규정의 조건부 일몰일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관 책임자는 도지 팀 리더 및 관리 예상국과 협력해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이 자명령 같고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어지러우시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고 전력망은 불건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전통 화석연료 기반 발전 사업을 지원하여 풍부한 양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또한 우라늄을 중요 광물 목록에 추가하고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제환경협정에서 탈퇴하고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등 재생에너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듯합니다. 또 안정적인 전력망을 위해 간헐적인 연료 공급원보다 장기 운영이 가능한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를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몰 조항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생산 관련 불필요한 연방 규제 및 주법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전기료를 낮춰 독립적인 공급망을 갖춘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싶어하고 미국 제조업 부활 및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필두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 활용할 자원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지열, 바이오연료, 중요광물 및 우라늄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석탄 사업 활성화, 우라늄 및 SMR 등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치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문제 삼아 태양광, 풍력,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당시 맺었던 각종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신규 풍력 발전을 중단시키고 태양광 및 수소에너지의 언급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이전 정부의 흔적을 없애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트럼프 에너지 정책 관련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몇 개를 분석해 볼까 하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